7월 4일 영어 공부하다 깨닫기 방송 돌발 영어 방송입니다. 영어 공부하다 깨달음을 얻기. 오늘 첫 회입니다. 제1회.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방법은 낯설게 하기 기법. 멀어지게 하기, 낯설게 하기. 한국어는 낯설게 하고 영어는 익숙하게 하는 기법입니다. 제가 이것을 처음 생각하게 된 것은 한국어를 어떻게 하면 쉽게 끌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한국어 단어를 계속해서 말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것이 익숙한 개념인데 하다 보면 자꾸 말을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책이란 단어라고 할 때 그 책이란 단어도 처음에는 잘 알고 있는 단어지만 그래서 익숙한 단어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책 이렇게 말을 해보면은 뭔가 점점점 낯선 단어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국어를 끄는 방법으로 사용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됐고 제가 독일 문화 공부할 때 그게 멀어지게 하기, 소원하게 하기 그런 개념이 있어서 그 개념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게 바로 그거하고 관계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독일어는 Entfremdung이라고 하는 건데요. Entfremdung, 멀어지게 한다. 그러니까 낯설게 한다는 거죠. Fremd라고 하는 게. 영어로 그걸 번역한다면은 Alienation이라고 할 수 있겠고 낯설게 하는 Alienate에서 나온 단어죠. 낯설게 한다. Alien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그냥 돌발적으로 갑자기 말씀드릴 게 생각이 나서 갑자기 방송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계획 없이 그저 갑자기 하는 방송이라 뭐 준비도 없이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자,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가 후원회원 모임 있죠. 그 후원회원 모임, 온라인 모임에서 우리가 알마스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알마스의 가르침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베이직 knowledge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 알마스의 개념 중에서 베이직 knowledge. 잠깐만요. 음악을 끄고. 자, 혹시 그때 같이 들으신 분이 지금 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알마스의 가르침을 최근에 같이 공부하고 있죠. 그 중에서 지난번에 나온 베이직 knowledge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하려고 했던 낯설게 하기 기법 이것이 바로 베이직 knowledge에 도달하는 기법이구나 하고 알게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통찰이 와서 이 이야기를 좀 같이 드릴까 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베이직 knowledge 이것이 에센스에 도달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죠. 모든 경험, 모든 우리의 감각적인 지각 사실 모든 경험이라는 것은 감각적 경험이죠. 우리가 물질계에서 몸을 가지고 경험하는 즉 오감을 가지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바로 감각세계, 경험세계인데 그래서 우리의 경험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감각의 세계죠. 감각적 경험이죠. 모든 감각의 경험이 사실은 알미다 그랬습니다. knowledge다. knowingness다. knowing, basic knowingness. 그러니까 knowingness인데 knowing이라고 하죠. 알미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건데 모든 경험, 모든 감각적 경험이 사실은 알미다라고 알마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알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알미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ordinary한 알미 아니라 일반적인 알미 아니라 근본적인 알미다. 기본적, 근본적 알미다. 그래서 basic이라는 단어를 썼겠죠. basic knowledge다.
만약에 그걸 안다면, 이해한다면 모든 감각적 경험, 즉 우리의 경험이 베이직 knowledge인 것을 안다면 그것은 에센스에 닿아 있기 때문에 에센스에서 최초로 현현이기 때문에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베이직 knowledge에 도달할 때 에센스에 곧장 닿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센스를 깨닫기 위해서 보통 우리는 깨달음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영어 공부하다 갑자기 돌발적으로 깨닫기 위해서 이 베이직 knowledge에 도달하는 기법이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예전에 오래전에 생각하고 있었던 기법이고 또 명상 영어 코스나 그동안 뭐 깨달음 영어라는 이름으로도 강의를 했었는데 그런 영어 공부 코스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죠. 근데 낯설게 하기 기법이라는 이름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았고 근데 엔트프렘둥이나 에일리네이션 이 단어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알마스의 개념, 베이직 knowledge하고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 영어 공부를 할 때 영어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 바로 한국어를 끄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한국어를 끄는 것이 바로 다름 아닌 명상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며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에센스를 깨닫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 공부하다가 깨달음을 얻기 아니면 깨달음을 위한 영어 공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을 그동안에 제가 명상 영어 코스 또는 깨달음 영어 또 English Mind Training이라는 이름으로도 이야기를 했었고 또 본 영어라는 이름도 한 번씩 사용했었죠. 본 영어, 영어의 본을 밝힌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이름보다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아침에 갑자기 생각이 난 예전에도 이야기했었던 거지만 갑자기 떠오른 낯설게 하기 기법 이것을 좀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국어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아니면 이렇게 곱씹어 본다라고 하죠. 한국어 단어의 뜻을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 왜 처음에 이 단어로 말을 하게 됐을까? 그 중에서 하나의 예로 책을 한번 들어볼까요? 책이 한 권이 있다고 합시다. 눈앞에 지금 현재 자신의 눈앞에 책이 한 권 있다. 근데 이걸 한국어로는 책이라고 부르는데 책? 처음에는 뭐 당연히 책이지 뭐 이렇게 뭐 책이라고 부르지 어떻게 부르겠냐 이렇게 책이란 단어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익숙한 단어로 느껴지지만 갑자기 왜 이 물건을 책이라고 불렀을까? 그죠? 그래서 의문을 품는다든가 또는 계속해서 책이라고 한번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자기가 발성하는 한국어 소리를 자기 귀로 듣다 보면 뭔가 낯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멀어지는 것이고 독일어에서는 엔트프렘둥이라고 했죠. 그걸 alienation. 점점 더 멀어지고 소원해진다. 그러니까 한국어에서 멀어진다. 그러나 한국어에서 멀어지지만 그 대상 자체, 그러니까 책이라고 하는 대상 자체는 그 느낌은 그대로 살아있죠. 그것을 알마스는 베이직 knowledge라고 불렀던 겁니다. 책의 모양, 책의 질감, 책의 그 구성, 뭐 여러 가지 여러 장의 종이로 묶여져 있는 그리고 표지가 있고 표지는 딱딱한 느낌이 들고 또 안쪽에 있는 종이들은 얇은 느낌이 들고 뭐 그런 다양한 책의 특성들이 느껴집니다. 그 책의 특성들은 우리가 책이라고 부르지 않더라도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른 말로 부르죠. 영어에서는 book이라고 하고 book. 우리나라는 책이라고 하고 그죠? 네. 러시아 사람들은 크니가라고 하고 여러 권은 크닉이죠. 다 다르게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마다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같은 경험을 한다.
뭐 똑같은 경험은 아니겠죠. 사람마다 감각기관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겠지만 대체로 인간의 경험은 비슷할 거라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비슷한 경험을 할 것이다. 파란색은 파란 느낌으로, 빨간색은 빨간 느낌으로, 그것을 빨갛다, 레드다, 파랗다, 블루다라고 부르지 않더라도, 그죠? 그래서 그런 느낌 자체, 그것을 알맞으면 basic knowledge 또는 basic knowingness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을 느끼는 것이, 온전히 그것을 순수하게 느끼는 것이 에센스에 닿는 길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한국어에서부터 멀어지는 것, 즉 한국어를 끄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한국어를 끄는 과정을 통해서 에센스를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영어 공부하다 깨달을 수 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에센스를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본성 또는 모든 것의 본성이라고 알마스가 이야기하는 에센스를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영어 공부하다 깨닫는다 또는 깨달음을 위한 영어 공부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이 제가 이 방송을 하는 목적이고, 또 많은 분들이 영어 공부를 즐겁게 또는 행복하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방송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너무 어렵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괴롭게 할 게 아니라 영어 공부를 하다가 깨달을 수도 있다, 또는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다. 행복한 영어 공부. 영어가 어려운 게 아니고 또 지겹고 힘든 게 아니라 영어 공부하는 자체가 즐겁고 행복하다. 뭐 깨달음을 추구하는 분 말고도 그저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도 이 방송이 유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공부만을 위해서도 이 방송이 유익하니까 한번 계속해서 앞으로 시리즈로 돌발적으로 하겠지만 시리즈로 방송이 나가고 녹화를 우리 카페에 계속해서 연속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게 과연 어떤 기법들이 도움이 될까, 이런 거 한번 알아보시고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명상으로 하는 영어 또는 행복한 영어 공부 또는 영어 공부하다 깨닫기, 이런 제목으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이라고 부르기 전에 느끼는 느낌, 그건 미국인도 마찬가지죠.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좋으냐 하면, 우리는 한국어를 배울 때는 자연스러운 그 모국어 습득 방식, 즉 우리 머릿속에 이미 태어날 때부터 갖춰져 있다고 하는 노엄 촘스키라고 하는 MIT 그 언어학 교수가 이야기한 거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언어 습득 장치라고 하는 자동으로 언어를 습득하는 본능적인 기능, 그런 장치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죠? Language Acquisition Device라고 하는데, 그 언어 습득 장치를 LAD라고 하죠. 언어 습득 장치를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데, 한국어를 배울 때, 즉 모국어로서 우리나라 말을 배울 때에 사용됐다. 그리고 그때 안타깝게도 그것이 두 번째 언어인 외국어, 우리의 경우에 영어죠. 영어를 공부할 때는 그것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작동시키기 위해서 한국어를 끄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상적으로 한국어가 없는 가상현실을 머릿속에 만들어줘야 한다. 그러니까 가상현실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어가 없는 상황을 가상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사실 두뇌를 속인다는 이야기죠. 가상현실을 만들어서, 즉 영어를 모국어로 습득하는 사람들이 처해 있는 환경을 가상으로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이론적인 부분은 제가 방송할 때마다 조금씩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한국어를 꺼야 하는가, 즉 명상 상태에 왜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하는가. 자, 다시 방법으로 돌아와서 alienation, 멀어지게 하기, 또 이
멀어지게 하기 방법을 생각하면서 또 떠오른 것이 제가 한때 그 종고선사인가? 그 대해복악선사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대해선사가 중국에 그분이 아마 화두선을 처음으로 보급한 분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정확하게 모르지만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중국의 그 대해선사가 그 학인들에게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주고받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들을 모아놓은 책인데 그 편지에서 깨달음을 위한 방법들을 지도를 하는 거죠. 그 책에 보면 익숙한 것은 낯설게 하고 낯선 것은 익숙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공부다. 깨달음의 공부다. 그렇게 이야기한 부분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과도 관련이 있구나.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깨닫는 방법과 다르지 않구나. 그렇게 참고로 이야기를 드리고요. 자, 다시 방법으로 돌아옵니다. 자, 책을 볼 때 이제 책 이렇게 반복해서 한번 우리나라 말을 반복해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 한 권으로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영어에서는 한 권과 여러 권이 다르기 때문에 자, 한 권의 책입니다. 우리는 두 권이든 여러 권이든 한 권이든 다 책이라고 부르지만 영어에서는 a book 그리고 많을 때는 books 이렇게 바뀌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저 책입니다. 자, 책, 뭐 책들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한 권이든 여러 권이든 책이라고 부릅니다. 자, 책 하면서 책이라고 소리를 내면서 자신의 그 발성의 소리를 자기의 귀로 들으면서 책이란 단어가 점점 더 낯설어지도록 유도해 보십시오.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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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이렇게 발성을 할 때마다 점점 한국어 사운드가 소리가 낯설어지면서 점점점 멀어집니다. 한국어를 멀어지게 하기, 낯설게 하기, alienation.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이라는 이미지는 그대로 남아있고 오히려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념화에서 벗어날 때 개념이 없는 본질적인 상태, 좀 더 본질에 가까운 상태, 좀 더 실체에 가까운 상태. 언어라는 것은 하나의 상징이죠. 언어가 상징하는 실체가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언어는 그저 상징이다. 그러면 그 언어가 언어가 상징하는 그 상징의 대상, 진짜 언어가 가리키고자 하는 실체가 있을 것이다. 그 실체에 닿는 것이 행복을 얻는 비결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행복을 얻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개념에서 벗어나서 실체에 닿는 것이다. 물론 이 책의 알마스의 개념으로 베이직 knowledge가 완전한 궁극적 실체는 아니죠. 궁극적 실체는 에센스 그 자체이고 그 너머에 또한 더 깊은 본질적 에센스가 또 있지만 그것을 absolute라고 알마스가 the absolute라고 부르는 절대 궁극이 또 더 깊은 수준의 에센스이지만 일반적으로는 그저 에센스라고 부른다고 할 때 더 깊은 궁극은 에센스이지만 그 에센스가 가장 최초로 드러난 그 어떤 현현 또는 manifestation 에센스의 최초의 manifestation이 바로 이 최초의 형상과 최초의 이미지, 최초의 모양, 최초의 그런 느낌 이것이 언어 공부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실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궁극의 실체는 아니지만 우리가 개념에서 벗어날 때 최초로 얻을 수 있는 실체 진짜 언어가 가리키고 있는 그것이 바로 책의 basic knowledge, 느낌, 모양, 형상이라는 거죠. 그것은 오히려 더 또렷하게 느껴집니다. 책을 떨어뜨릴수록 책이라는 단어가 멀어질수록 책의 실체는 더욱 또렷하게 드러나서 책이 더욱더 분명하게 느껴지고 또렷하게 느껴집니다. 자, 만약에 그런 느낌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 책이란 단어를 떨어뜨릴수록 책이 더욱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다가오고
느껴진다면, 그렇게 확실하고 또렷한 느낌으로 점점 더 다가온다면 아마도 뭔가 마음속에 기쁨이 느껴질 겁니다. 어떤 느낌? 어떤 편안하고 기쁜 느낌, 분명한 실체와 만나는, 어떨 때는 황홀한 느낌까지 기분 좋은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기분 좋은 느낌, 때로는 아주 기분 좋은 황홀한 느낌까지. 자, 이것이 오늘의 연습의 핵심입니다. 한국어를 떨어뜨리게, 멀어지게 하기, 엔트프렘둥이라고 했죠. 엔트프렘둥, 멀어지게 하는 것, alienation, 낯설게 하는 것. 자, 낯설게 하는데 성공하신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상태에 오래 머물수록 더욱더 기쁨이 커지겠지만 영어 공부를 위해서는 거기다가 새로운 이름을 붙입니다. 그것이 영어 단어 공부라고 할 수 있고, 이 단어 공부가 확장이 되면 영어 문장 공부로 발전하는데, 영어 문장 공부는 나중에 또 다음 기회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영어 단어 공부, 영어 단어를 어떻게 하면 모국어처럼, 모국어 습득할 때처럼 할 것인가. 한국어가 전혀 없는 상태, 즉 베이직 knowledge의 상태, 그것이 근본적인 알미다 라고 할 수 있고, 또 순수한 감각이다 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그 순수 감각 상태에 도달했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그 언어를 공부할 수 있는 모국어 습득 상태가 된다. 그래서 명상 상태이자 모국어를 습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태다 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영어 단어의 이름을 영어로, 영어 사운드로 붙이게 될 때, 즉 새로운 이름을 불러주게 될 때, 그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그 시가 있죠. 그 시에 꽃이라고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런 것처럼, 자, 우리가 예를 들어볼까요? 꽃의 예를 들면,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 전에는, 이제 한국어로는 꽃이라고 부르겠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다르게 부르겠죠. 뭐라고 부르기 전에 그것이 사실은 더 실체에 가까운 거지만, 의미 있는 어떤 뭔가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이름이 필요하다는 것. 그 시인의 마음이죠. 깨달은 사람의 마음은 아니겠지만 시인의 마음으로 모든 것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의미가 된다. 이제 그거는 우리 언어 세계에서 하는 이야기죠. 사실은 궁극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 언어의 실체, 언어가 가리키고자 하는 그 실체가 베이직 knowledge 또는 순수 감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좀 더 깊은 감각, 순수한 감각에서 나오는 좀 더, 그러니까 순수 감각 그 자체보다는 약간 분별된 분별 감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순수 감각과 분별된 감각이 같이 있는 거겠지만, 그래서 언어를 붙이기 이전의 단계로 들어가서 그 꽃의 개념 없는, 또 이름 없는 그 생생한 느낌, 살아있는 느낌을 체험하시면서 기쁨을 얻고, 그 기쁨을 충분히 느낀 다음에 이제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영어의 단어를 얻기 위해서 여기다가 새로운 이름을 붙입니다. 한국어 이름 꽃을 멀리 떨어뜨린 다음에 이름 없는 상태에서 flower, 새로운 이름 a flower. 역시 꽃도 하나와 여러 개의 꽃이 다르죠. flowers, 이건 다르죠. a flower. 자, flower라는 이름을 붙인 다음에 그 이름에서 이제 점점점 실체가 같이 느껴지게 하는 것. 그러면 익숙하게 한다는 거죠. 그 생생하게 그 붉은 꽃의 느낌, 그것의 모양, 향기 또는 빛깔, 오감을 동원할수록, 오감을 더 많이 열수록 훨씬 더 모국어에 가깝게, 어린 시절 갓난아기 때 처음으로 꽃이란 단어를 배울 때와 비슷하게 더욱더 생생한 느낌으로 꽃을 flower로 배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것이 영어 세계에서 이제 새로운 그 뜻으로,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것이 영어 단어의 학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flower. 이름 붙일 때 이제 그 사운드와 함께 그 사운드와 함께, 영어의 사운드 flower라고 하는 사운드와 함께 그 실체의
베이직 knowledge의 느낌을 같이 느낍니다. 머릿속에서 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결합할 수 있도록, 결합될 수 있도록, 하나가 될 수 있도록. flower. 느끼면서 이름 부릅니다. 느끼면서 이름 부르기. flower. a flower. 여러 개일 때 flowers. 자, 그렇게 해봅니다. 컵인 경우에도 한국어로는 컵이지만 영어의 발음, 그러니까 영어의 사운드로 그러니까 우리말의 컵이라는 말에 컵 하면서 그 느낌을 떨어뜨리고 멀어지게 하고 낯설게 만든 다음에 이름이 비어있는 상태의 컵을 충분히 경험하시고 촉감, 특히 손으로 만졌을 때, 컵은 우리가 손으로 만지니까요. 손으로 만졌을 때 그 매끄러운 촉감 충분히 더 증폭해서 더 확실하게, 더 깊이, 더 완전하게 경험하시고요. 충분히 느낀 다음에 그 느낌을 충분히 느낀 다음에 자, 그 상태에서 충분히 느낌 속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갓난아기 시절에 아주 어린 시절에 우리가 컵이란 단어를 처음 배웠을 때와 비슷한 상황에 들어가죠. 비슷한 상황 속으로. 그래야 정말로 그 상태에서 새로운 이름하고 결합했을 때 그것이 자신의 단어가 되고 자신의 말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flower란 단어를 했을 때와 똑같이 이제는 영어 사운드로 컵을 부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컵이지만 영어의 사운드는 좀 다르죠. K 사운드도 좀 다르죠. 더 깊은 곳에서 소리 납니다. 목구멍에서 깊은 곳. 둘 다 목구멍 소리이긴 하지만 영어 사운드가 더 깊은 곳에서 소리 나고 크 이렇게 크 우리나라 말로 크라면 영어로 크 이렇게 되죠. 그리고 어도 아니고 카 컵 프 발음이죠. 컵 컵이 많이 있을 때는 cups cups. 자, 이런 식으로 영어 단어를 새롭게 새 이름을 불러주는 것처럼 전혀 이름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이름을 불러주는 것. 이것이 영어 단어의 습득 방법이고 가장 모국어에 가까운 방식으로 공부하는 방식이고 또한 이 과정이 알마스의 베이직 knowledge를 얻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에센스 우리의 모든 것의 본성 에센스를 자각하고 깨닫게 할 수 있는 기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언제든지 기억이 날 때마다 이 방법이 기억이 날 때마다 언제든지 할 수 있죠. 눈앞에 보이는 모든 대상으로 단어를 안다면 또는 모른다면 단어를 찾아서 하시면 되겠고 우리나라 단어를 먼저 부른 다음에 떨어뜨린다는 것 그것이 핵심 기법입니다. 멀어지게 한다는 것, 낯설게 한다는 것. 대선사가 말씀하셨듯이 익숙한 것을 낯설게 하라. 그 낯선 것을 익숙하게 하라. 대선사 말씀은 그 낯선 것은 에센스를 말하고 본성을 말하는 거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가서 영어 단어 또한 낯선 것으로 보고 영어 단어도 익숙하게 하는 것. 그 말은 그 단어가 가리키는 실체의 느낌과 그 느낌을 부르는 영어의 사운드를 여러 번 반복함으로써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그러나 깊이 결합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어 단어를 학습하는 가장 모국어처럼 깊이 각인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첫 방송 돌발 영어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충분히 이 방법을 숙지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기회 있을 때마다 떠오를 때마다 기억날 때마다 언제든지 즉각 명상 상태로 또는 에센스에 가까이 다가가는 상태로 그 상태에서 기쁨과 행복감을 체험하시고 때로는 황홀감이 찾아오도록 황홀감을 초대하시고 더 나아가서 영어 단어가 완전히 자기 것으로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일거양득
두 가지를 동시에 얻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